변호사. 예. 유영하 변호사는 살인범 어머니라는 재판 논리를 들이밀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굽니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 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걸 작성해서 관리해라라는 말을 들은 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술은 없어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이 문학의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은 말씀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블랙리스트가 결과가 된 건데, 이 문학의 좌편향 바로 잡아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살인범 어머니는 뭐냐면, 살인범을 낳지 않았으면 살인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살인범 어머니한테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형법상의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살인범을 낳았다고 해서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죠.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 조폭들 사건의 같은 경우에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를 들은 밑에 그 행동 대장이 걔 마음에 안 든다니까 가가지고 때려줬다든가 아니면 가서 살인을 했다든가 했을 때 걔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의 이 법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문항의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는가는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살인범 어머니 우리 헌법 교과서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은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이제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예.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하고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 연관관계인데 조건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어떤 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결과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누가 살인을 했는데 어머니가 왜 얘를 안 낳았으면 살인자가 안 낳았기에 어머니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어떤 우리 학설적으로 했던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논리적 근거로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이걸 갖고 법원에서는 뭐 알아먹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는 먹지만 그 논리가 먹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저런 증언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논리가 뭐 박 변호사님은 잘 안 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앞서 제가 조폭 예를 들었지만 그게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성돼서 그렇게 문화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또 그 문체부 그 공무원들을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말로나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교사범 죄책을 지지를 않는 거예요. 공범 내지는 교사범 죄책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언행이 있었고 뭐 그 지시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말씀 이후에 어떤 뒤에 어떤 뒤따르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교사 내지는 아니면 그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아예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또 살인범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딸들의 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아들이 오늘 보모와 함께 귀국하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의 아들 관련 언급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좀 어떠세요? 어머. 뭐예요? 네, 아들, 덴마크에 있죠? 네. 좀 어떻게, 근데 한국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으세요? 네. 바로 들어오나요? 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인물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시 45분이니까 1시간 뒤면은 이 정유라 씨의 아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 게 참 현재는 공교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언 씨의 이제 딸이지 않습니까? 예. 유병언 씨의 딸인데 이제 결국 이제 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사실 이제 그동안 프랑스에서 이제 송환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3년 만에 송환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일단 1차 기각됐고 지금 재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정유라로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좀 얻은 기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2살 배기 아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엄마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울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정유라는 아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영장 재청구 이런 것 자체를 상당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참 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아마 오늘 인천공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 두 사람이 아직 그동안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해결 안 됐던 두 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동시에 좀 해결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뭐 공교롭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유선납 씨가 3년 동안이나 송환을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유라의 어떤 송환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유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가능성을 본 걸로 생각이 들고요. 유섬나 씨도 마찬가지 2014년 6월이죠. 5월부터 한 3년간 지금 있었는데 뭐 그 정도 구금돼 있다 그러면 감안해 준다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그 시간차 때문에 지금 보모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오는 걸로 보입니다.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당시에 이제 왔을 때 공항에서 이제 포토를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 유선남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곧바로 검찰로 압송이 돼서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아마 정치적 희생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이수 변호사님 좀 많잖아요. 저는 저거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프랑스에서 송환을 거부했을 때 냈던 그 논거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것도 검찰 청 앞에서 저렇게 얘기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이 유병헌 그 일가가 다 유죄를 받았거든요. 뭐 횡령 혐의나 기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선납 씨가 뭐 희생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전과는 좀 다른 예전과 전혀 다르고 뭐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들어갈지 근데 지금 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송환을 거부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정치적 희생양 얘기는 절대로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배임 혐의란 그렇죠. 말이에요. 뭐 좀 중형을 살게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금액상으로 지금 몇백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냥 횡령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될 수가 있는데 보니까 400억이 넘더라고요. 470억인가 400억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을 뭐 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수사기관 또 법원을 통해서 인정돼야 될 부분이고 일단 금액만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유섬나 씨가 입국하자마자 한 5시경쯤에 어떤 말을 할지도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정유라 씨의 귀환으로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도 속속 입국을 할 텐데 마필관리사인 최 측근도 오늘 입국할 예정입니다. 정유라 씨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마필관리사 증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되게 친해요. 둘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유연아는 뭐 오빠를 말하자. 한 명이서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좀 가능하죠. 유연이 잠재까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 노승일 씨에게는 150만 원 줬던 이 정유라 씨, 이게 좀 여러 가지 짠순이라고도 불렸는데 마필관리사에게 500만 원 줬다고 이게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노승일 씨가 결정적으로 이제 최순실과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같이 일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150만 원을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뭐 간장에다가 국수를 말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못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순실의 어떤 호위무사라고 하는 마필 관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디미르라든지 뭐 이런 아주 20, 30억짜리 지금 말 자체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때도 보면 이 말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 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정유라의 도피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정유라의 어떤 그동안 도피 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내부에서 어떤 그 자금의 어떤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다면 지금 보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기를 키웠기 때문에 이 3명이 일단 하고 아기하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유라가 그 독일과 덴마크 등등에서 어떻게 도피를 했는지 이 과정들이 아마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박상원 소장님, 저희가 이 두 사람, 귀국하는 이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국민법감정에서 보면 뭐 보모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마필관리사도 들어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어머니 정유라 씨의 어머니가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그다음에 삼성을 덩쳐서 그 덩쳐서 받은 돈으로 정말 호화롭게 살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국민법감정에서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서 그 정유라 씨 일가가 착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단 형태로.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의 이 공방이 핵심인데 어쨌든 여기 한가운데 정유라 씨가 있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척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변호사 정리를 하면 물론 뭐 오늘 밤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 밤에 이 장시호 씨는 석방이 되고 이분들이 이제 석방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 보호자들의 이렇게 어찌 보면 증언이 무게감이 있으려면 뭔가 좀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최수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뭐 구속이 돼 있었다 정유라가 그래 가정을 하면 신병을 본인이 장시호처럼 잘하니까 풀려나잖아요. 어떤 그런 특혜라는 걸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마필 관리자라든지 보모라든지 이 사람들이 참고인입니다. 말 그대로. 진술할 의무도 없고요.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사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시호하고 뭐 정유라가 둘이 만날지 안 만날지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아직 당장은 만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유섬나 씨가 들어오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어떤 뭐 재반격이 된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지금 왜 그렇게 뭐 좌초라고 해야 되나 침몰이어야 되나 그렇게 됐냐는 거는 이제 세월호 인양이 돼서 그거는 좀 기술공학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유섬나 씨는 이제 그 세모그룹 자체, 유병헌 씨 일가 자체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고 그게 결국 세월호 그 뭐 선장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처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는 뭐 새로운 쟁점이 됐을지 몰라도 뭐 세월호의 그 자초 자체에 대해서 뭐 유섬나 씨의 송환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병헌 회장에 대한 돈 추적 이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기업들로부터 어떤 상표값 이걸 뭐 8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받아갖고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한 48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제 유병헌 회장의 재산 추적 뭐 이런 것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의 어떤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유섬나 씨는 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 관련한 좀 추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딸들의 귀환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재판 얘기 속보로 전해